1년에 한 번 오기가 힘든데 대한사랑 덕분에 작년 11월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고 오늘 또 기회가 있어서 지난번 거에 이어서 이 강연이 끝나면은 주역점을 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저 대한사랑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63살입니다. 57년 닭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 전쟁 끝나고 태어나서 말도 못하게 어렵게 컸어요. 제가 지금 서대전 전 대전 사람인데 서대전역만 가면 그 옛날 거기서 탄피 캐다 엿 바꿔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 철길 옆에 전부 다 탄환이 박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엿을 이렇게 탄피를 한 주먹 가져가면 엿장사가 한번 딱 쳐가지고 요만큼 줘요. 그게 큰 낙이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옛날에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박사님은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받으셨길래 뭐 하여튼 제가 지금 별건 아닙니다만 뭐 그 자리에 가셨느냐 그래서 제가 탄피 캐다가 엿 바꿔 먹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되니까 뭐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팔자라는 게 있구나. 나는 그냥 저는 불효자고 아주 나쁜 신랑감이고 별로 금수저 아닌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 버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우주를 공부했어요. 천문학 요즘은 뭐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항상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석재야 사람은 권력이나 돈이나 뭐 하나 있어야 세상을 산단다. 1960년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던 게 전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버님 말도 안 듣고 그냥 왠지 팔자가 우주를 공부하는 것이어서 이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끔 뭐 후회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아마 동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영만리 오셔가지고 사람 일이 계획대로 됩니까? 뭐 속도 많이 썩으셨을 거고. 저는 천문학자니까 이제 LA 오면 늘 저 그리피스 천문대를 가봤는데요. 지금도 뭐 거기 어떻게 가나 압니다. 저 뭐죠? 웨스턴인가? 웨스턴만 따라서 하여튼 올라가면 거기 로스펠리스에서 가니까. 요즘은 하도 가봐서 안 가는데 제가 거기 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이제 기억 남는 게 우리 동포님들이 속상하면 거기 가서 우신다는 거예요. 야경이 좋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래서 실제로 우는 분도 제가 한번 봤어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LA만 오면 일단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보니까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악담을 해요. 금방 40대고 금방 50대, 금방 60대. 그런데 제 선배님들이 저보고 이제 당신 금방 70대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역사 강연을 하고 다니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필연이었고 저는 오히려 여기 한 50만 뭐 동포가 계시죠. 근데 이런 강좌를 해도 오늘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항상 와봐야 관계자들하고 해서 겨우 한 3, 40명 오는 이 시기에 오히려 이 초창기에 제가 기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하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편견도 갖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액면 그대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늘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잡아봤어요. 하늘나라 대한민국 그러면 하늘나라가 그 천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고 하늘의 나라. 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하늘에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이제 하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목을 저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두 번째 강의니까 지난번 거를 간단하게 요점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문학자인데 우주를 관찰하고 저는 저기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LA는 이제 저기 파사디나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 때문에 자주 왔었어요. 예, 거기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만드신 그 킵스톤 교수님 지도도 받고, 그래서 여기는 아주 낯익은 동네입니다. 예. 탐 브래들리 저 공항이 아주 눈에 선해요.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면 거기 비자 라인에 서 있는 것부터 다 눈에 선합니다. 예. 근데 제 인생이 바뀐 거는 이 환단고기 단군식이 있는 천문기록 한 줄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 20년 정도 되고, 예. 뭐냐면은 거기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저게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시면 더 쉬운 강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 같기도 한데 계속 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조금 그 주역적으로 좀 그것도 우주론이니까 그쪽을 더 말씀드리고요. 이건 그냥 빨리 요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BC 1733년에 오성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취합한다 할 때 취자예요.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4000년 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4000년 전이면은 그 시대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인데 무슨 별을 봤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기록 자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문 기록은 천문대가 남기는 거거든요. 지금도 개인이 남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어쨌든 4000년 전에 천문대가 있다는 기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의 시간에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그 시대는 동굴 속에 살던 석기시대라 나라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은 신화다. 신화는 멋있게 말해 신화지 역사가 아니란 뜻이죠. 예, 좋게 말해 신화지. 예, 근데 이 기록이 있으니까 저는 천문학자니까 당연히 컴퓨터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근데 저 말고도 제 두 후배 박사가 했어요. 라데일 박창범이란 제 두 서울대 천문학과 후배가 훌륭한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제 단군 시대 천문 기록에 관하여 On Astronomical Records of 단군 조선 Period. 아직 한국 천문학회지에 지금까지 나온 논문 중에 가장 훌륭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맞더란 얘기입니다. 컴퓨터 돌려보니까 아까 BC 1733이라고 했는데 1년이 틀려요. 근데 4000년 전이나 4000년 1년 전이나 4002년 전이나 그쯤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맞는 거죠. 근데 이거 화면이 안 보이시죠? 컴퓨터 화면인데요. 해가 서산에 질 때 여기 쭉 서 있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해가 질 때 해와 달 사이에 5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대략 2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데 이렇게 한 줄로 해와 달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300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 선배 천문학자 중에 누군가가 4000년의 이 기록을 남겨서 그것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아무 때나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년에 한 번 모이는 거는 굉장히 얼개설계 모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늘이라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모이는 것도 모인 건 모인 거죠. 왜냐하면 하룻밤에 5개가 다 보이는 것 자체가 귀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처럼 거의 한 뼘 만에 다 들어오는 거는 3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천문학자가 이걸 남긴 것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역사는 말하는 사람이 왜곡할 수도 있고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천문 현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돌려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확신하게 됐습니다. 단군조선은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고 그 당시 천문대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더 신나는 거는 그 뒤에 홍산문명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5,000년 전에 옥누에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6,000년 전에 비단 옷 입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비단 옷을 입고 동굴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아무리 바보가 아니라도 옛날에 궁궐에 살았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0년 전 이상 역사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유물이 나온 그 유물을 갖고 냉철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저는 과학자입니다. 잘 안 믿어요. 그러나 한번 믿기 시작하면 확신하면은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 얘기를 제가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환단고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 나라가 작으니까 전 미국에 오면 그게 제일 부러워요. 한쪽은 허리케인으로 그냥 박살나고 있는데 한쪽은 프로야구 경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그만해서 한쪽에 뭐 이렇게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 야구하면은 막 뭐라고 합니다. 사람 몇 명 죽는 사고가 났는데 뉴스 전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빨간 옷 입고 했다고 그거 흉보는 나라예요. 몇 명 사람 죽었는데 검정색 옷 입고 해야지. 그러니까 나라가 작으니까 굉장히 뭡니까? 좋게 말하면 우리라는 그 민족의식이 강한 반면에 상당히 선동 같은 게 잘 돼요. 저도 환단고기 같은 것은 저거 우리 민족 누가 만년 전에 러시아만한 나라가 있었다고 그게 쓴 구란 줄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더러운 꼴을 당하고 그 화풀이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선동돼 가지고 그 환단곡이라는 책을 전부 다 부정을 해요. 읽어보지도 않고. 내가 우리 딸을 혼내려면은 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칭찬을 하든 혼내든 할 거 아닙니까? 왜 읽어보지도 않고 부정을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행성이 5개 모이는 현상이 그 책이 단군색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환단곡이라는 책에 단군색이 나오는 기록이에요. 근데 그게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천문학자로 명예를 걸고 이거는 우연히 맞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로 환단곡이라는 책이 5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곡이라는 책이 누가 하나 쓴 소설이 아니고 그 신라 시대 때 안함노라고 하는 그 고승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책도 아닙니다. 삼성기는 우리가 이렇게 그 레터 그 용지를 한 서너 장밖에 안 돼요. 삼성기라는 기록이 있었고 또 원동종이라는 분이 쓴 똑같은 삼성기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암이 누구냐면 고려시대 문화시중을 지낸 분이에요. 그분이 쓴 단군색이라는 책, 아까 좀 전에 행성 집결을 기록된 그 책이 바로 그 단군색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장이라는 사람이 쓴 북부여기. 우리 북부여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가만히 역사를 보면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로 슬쩍 넘어가요. 그 중간에 이어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 북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맥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편수관이었는데 그 당시 거둬들였던 그 역사책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다 대륙을 지배했다는 역사책이 많으니까 우리가 예의 바르잖아요. 이게 중국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해서 책을 다 수거했단 말입니다. 그 책을 볼 기회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갑오로 보관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성이신데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갖다가 계연수라는 독립운동가가 1910년에 그 한일합방 당하고 나서 그때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그 돈이 없으니까 그때 독립군 장군 중에 홍범도, 오동진 두 분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또 독립운동가들이 저 역사를 왜곡했다, 나라를 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 얼마나 얄밉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이 5분이 낸 책이 바로 환단곡이고, 이 STV 상생방송의 이사장님이 요거 100년을 맞이해서 그 안경전 그 상생방송 이사장님이
예, 지금 환단고기 책으로 책을 내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팩트고요. 뭐 호불호도 없고 그냥. 근데 저는 지난번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저 그냥 조금 또 뒤에 얘기 시간을 더 할애할게요. 제가 오늘 아무리 빨리 해도 한 2시간 갖게 될 것 같으니까 좀 여러 번 반복된 부분은 빼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환단고기가 맞다면 환인, 환국, 환웅, 배달, 단군, 조선의 그 국통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석 2019년은 그러니까 BC 7197부터 따지면은 올해가 9216년이 됩니다. 환기 9216년. 그 다음 배달부터 따지면은 올해가 개천 5916년이 되고 단기부터 따지면 4352년이 됩니다. 이거 뭐 더하기 빼기 뭐 복잡한데요. 이것도 쉽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BC 7197, 3897만 기억하시면 그냥 2019에다가 7197 더하면 바로 이게 나와요. 2019에다가 요 3897 더하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예, 요거는 2333 더하면 바로 나오고요. 근데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단기 연호 복원하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하러 이왕 할 거면 개천으로 하지 왜 단기로 하느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단기는 단군 조선부터 따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배달국이었거든요. 애당초. 요즘 슬픈 게 뭐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왜 배달의 나라냐 그러면 음식 배달 잘하고 택배가 빨리 오니까 정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 우리 태권도 갓파더 같은 분도 계십니다만 최배달이라는 부인이 있었잖아요. 배달이라는 말이 죽었어요. 이제는 그 정도로 나라가 멍청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개천 배달국을 왜 뺍니까? 그 다음에 사실 환기부터 따져도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명기라고 하면 이제 서기전을 말하죠. 그 국통맥은 환인, 환국, 환웅, 배달, 단군, 조선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 짧지만 북부여가 고구려로 역사를 이어줍니다. 이 시대 중국은 사망오제란 전설의 시대가 있었고 하상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부터 황하문명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거 보시면은 속된 말로 저 사람 진짜 국수주의자구나. 중국 역사는 요만하게 그리고 우리는 늘 익숙하죠. 우리가 자꾸 중국이 큰 거에 익숙해가지고 굉장히 어색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땅이 우리가 훨씬 넓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야 옳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 한나라 직전에 진나라가 있어요. 이 진나라 왕이 누구냐면 진시황입니다. 왜 진시황이라고 했을까요? 예.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상주까지가 우리 배달족이 통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저 지긋지긋한 동이족 배달족의 역사를 전부 지워버리겠다 한 게 분서갱유입니다. 그게 뭐 왕을 흉봐서 진시황이 화가 나서 채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진시황은 이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리장성을 쌓고 저 밖에 오랑캐 놈들 우리 화하족의 나라다. 그리고 내가 시작이야. 진시황이다. 그게 진시황입니다. 이 앞에도 황제 헌원이나 다 있었는데 화하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면서부터 역전이 돼서 이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가 대륙을 통치했고 이후부터 우리가 몰려서 지금은 한반도 반토막까지 내려온 것 뿐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난 후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대한 어떤 나쁜 만행은 기억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하고 적대적으로 살고 그럴 필요는 전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흥분만 할 일은 아니고 근데 제가 오늘 하여튼 말씀드리는 거는 다 천문에 기반을 두고 우주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강연을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 LA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든 그 정신의 그 핵이 될 분들이라는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굉장히 오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도 여러 번 했지만 오늘 굉장히 긴장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마한이었고 번한이었고 진한이었고, 이건 제 소설 속에 제가 그려놓은 사파입니다. 하나라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상주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만큼 우리 영토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굉장히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이 환단고기 같은 것이 고종 조선 말까지만 해도 우리 역사였어요. 다 역사책이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뭐 환빤이 뭐니 하면서 그걸 흉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종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시면서 왜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죠. 옛날 한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한밖에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럼 고종 황제가 황제 등극을 하시면서 한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한을 그 비전으로 그 이름을 적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그 단군조선 시대에 삼한이 있었어요. 그걸 전삼한이라고 그래요. 나중 걸 후삼한이라고 하고. 그 전삼한이 이 진한이 아사달이에요. 그 다음에 번한이 이쪽이 있었고, 이게 다 마한이었습니다. 이 삼한을 대한이라고 불렀고, 그 고종 황제께서 황제 등극하시면서 대한제국이라 이름 지으신 거는 단군조선의 나라를 부활하겠다는 고종 황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공무원 교육 가게 되면은 일부러 공무원님들을 수치심을 갖게 내가 만들어요. 자기 나라 이름도 모르냐 어떻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하는데 태극기 뭐가 자랑스러우냐. 하나만 지적해봐라. 태극기는 5,500년 된 국기예요. 왜? 배달시대 태호 복희가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그 원리까지 얘기할 겁니다. 5,500년 된 국기를 가진 나라예요.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라 아주 천박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는 게 여야 똑같아요. 역사를 알고 정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 바로잡기도 오늘 저는 뭐 상고사만 얘기하겠습니다만 근대사도 보면은 당리당략 때문에 바로잡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칭찬하고 한쪽에서는 아주 원수처럼 대하고, 그게 역사 바로잡기라 이름에 진행되고 그런 건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는 어떤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자기의 정치, 종교라는 식견을 갖고 결정하는 것은 그건 잘못 결론을 내릴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알타이가 있고 골륜산이 있고 천산이 있고, 이 바이칼을 천해라고 불렀죠. 달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교과서를 보면 단군 조선이 여기서 끝나요. 요만큼이 고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단군의 자손도 아니에요. 단군 조선이 여기서 끝난다니까요.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저도 저를 도와준 분하고 하나 또 발견한 것이, 이번에는 환단고기도 아니에요. 천문유초는 잘 알려진 세종시대 이순지가 낸 천문학 책입니다. 교과서입니다. 거기 보면 일월 오성 개합제자라고 나옵니다. 일월 오성 개합제자. 해와 달과 오성이 자방에 합했다. 개기일식 할 때 개자예요. 언제? 전후 고향시대. 놀라운 일입니다. 전후 고향이 누군데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보시면은 요 사망오제가 중국에서 전설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사망오제는 다 배달족입니다. 근데 삼황이 누구냐면 태호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제가 누구냐면 소호, 금천, 그 다음에 전후 고향입니다. 우리나라 그 천문유초에 오제 두 번째 전후 고향 시대 해와 달과 오행성이 자방에 모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뭐 언제 기록하면 다들 뭐 깜짝 놀라면서 우리나라 이런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른다고요. 이거는 아까 그 단군세기 기록보다 70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제가 만일 여기 이 논문을 갖고 중국 정부에 가서 제가 아첨 떨면 저 훈장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전설이라고 시작한, 전설로 치부했던 시대가 현실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 준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천문대가 있고 천문기록이 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 추방시킬 거예요. 사망, 그 왜 우리나라 책에 있어요? 왜 전해져서 우리나라 책이냐고. 사망호재가 배달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천문 말고 다른 것과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돌려보면 맞고 그 즈음에는 두세 번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 하늘에 아까는 이렇게 있었죠. 이건 저녁 하늘이고 새벽 하늘에는 이쪽으로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새벽에 금성 같은 거 보시게 되면 항상 해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금성이 샛별이니까 새벽에만 보인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성은 10개월은 새벽에 뜨고 10개월은 저녁에 떠요. 저녁에 뜰 때는 해 질 때 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새벽별 보기 운동은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1년에 반은 놀아도 돼요. 새벽별이 안 뜬다니까요. 금성은 새벽에만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잘 정해야죠. 이 천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김태곤 씨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하도 예를 많이 들어서 좀 미안한데 뭐 깊은 밤 잠 못 이뤄 창문 열고 밖을 보니 초생딸만 외로웠던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건 낮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초생딸은 깊은 밤에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초저녁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죠. 과학적으로 틀린 거는. 그러니까 덥석덥석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칠석날 견우직녀가 보름달 날에서 아주 반갑게 만나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보고 한마디 했죠. 견우직녀 언제 만나요? 담당자한테. 7월 칠석날. 그게 음력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날 보름달이 어떻게 떠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아, 잘못됐구나. 견우직녀는 상현달 반달 아래 만나야 됩니다. 음력 15일에 보름달이 뜨니까 음력 7일은 반달이 떠요. 아, 그게 어려워요? 아니, 천문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빅뱅 우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자기 실력이 어딘지 바둑하고 똑같아요. 몇 급인지 몇 단인지 알 수 있어요. 예. 물론 끝도 없어요.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호킹 같은 분은 뭐 제가 봐서는 뭐 엄청난 고수인 거죠. 예. 바둑하고 똑같습니다. 하수가 보면 상수는 위대해 보이고 상수 위에 또 수포 상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웅 배달은 그러니까 단군 조선도 신화라고 배웠는데 그 환웅 배달은 누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환웅 배달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개천의 바로 주인공은 단군이 아니라 환웅입니다. 그러니까 환웅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이쪽으로 온 것이 개천이고요. 그 다음에 천부인을 갖고 왔고 천부경이라는 우주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배달국 시대 2명의 영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태호복희고 한 사람이 치우천자입니다. 태호복희는 사망의 으뜸이고 배달 18명 환웅 중에 5번째 태우의 환웅에 의가 2번 들어가 이름이 의로 끝나요. 예.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고요. 치우천자는 14번째 환웅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영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이라는 나라를 부정하게 되면은 이 두 분이 중국 사람이 돼요. 그러면 복희는 그리고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돼요. 그 다음에 치우 때문에 붉은 악마가 있는 건데 만일 그러니까 치우가 중국 도깨비가 되면 우리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돼요. 그게 나랍니까? 그게 나라냐고요. 나 그런 데가 창피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저거 쓰레기다 뭐 위서다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결론을 유도하는지를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대충 자식을 혼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대충 이놈이 이렇게 뭐 말을 안 들으면 어디 이렇게 얘기 수일기를 다 하고 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덥석 부모가 그냥 홧김에 자식을 혼내게 되면 자식도 어려워지잖아요. 더군다나 세상에 쉬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배달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아무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는 이 두 사람을 굉장히 높이 받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희입니다. 복희가 지금 8태극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때 8개 태극을 그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황동으로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복희고 여동생 여화입니다. 둘이 천지창조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치우는 잘 알다시피 우리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군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배웠으면 제 생각에 합참 같은 상급부대를 치우부대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치우천자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치우 그림 앞에서.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서 2시간에 걸쳐서 쉽게 사진까지 다 보여주면서 한 강연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제가 저기 보시면 앙코르잖아요. 두 번째라 제가 오늘은 우주론 얘기만 주로 하겠다고요. 예.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그럼 우리 태극기가 얼마나 심오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태극기를 국기로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예,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극기란 국기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단 우리 동양에서는 뭐든지 음양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남자가 양이면 여자는 음이고, 뭐 낮이 음이면 밤이 양이고, 항상 두 가지, 이걸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뭐. 예. 서양에서 그렇게 안 한 것 뿐이고,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걸 양효라고 그러죠. 쪼개진 걸 음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양효에다가 다시 양하고 음을 올려놓으면 두 가지가 되고, 음효에다가 양효를 올리면 두 가지가 되니까, 요거 효가 두 개가 붙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요걸 사상이라고 합니다. 뭐 사상의학이니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다시 음양을 올리게 되면 8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8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8궤는 이 8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의 사상 8궤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요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복희는 이 8궤를 만들기도 했지만 사람이 8개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생각하는 거하고 요렇게 태를 둘러서 원형으로 배치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태극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 태극기를 이해하게 돼요. 근데 복희가 이거를 만들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요. 남향, 무덤도 남향, 집도 남향. 근정전에도 보면 임금님이 북쪽에 앉아요. 그 북쪽에 앉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은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북쪽에서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양효가 세 개가 다 양효인 거고 여기는 음효가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뭡니까? 이쪽이 남쪽이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뭐 꼭 서양 과학으로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는 아까 내가 말씀했지만 이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면 우주가 무한하다는 답도 있어요. 그럼 우주가 무한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과학이고 우리 조상들이 사유해갖고 우주가 무한하다고 말하면 그건 미신입니까? 결국 과학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방정식 푸는 것도 사람이 푸는 거고 방정식 만든 것도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방정식 갖고 결론 내리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서양은 과학적이고 동양은 비과학적으로 생각하냐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음양이 딱 하늘과 땅이 정해져요. 이게 첫 번째 일건천, 여기 글씨가 안 나왔네요. 일건천, 첫 번째 건괴는 천,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기운이 다 모이니까 하늘이고 음의 기운이 다 모이니까 땅이 팔곤지, 땅이 되는 겁니다. 일건천, 팔곤지, 건지, 곤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못 살 때에도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이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례, 오송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에서 외웠었어요. 애들 건지, 곤지, 짝짝꿍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날 아직도 젊은 애들이 하늘과 땅에 맹세해야 하는데 그 기원이 복희 8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이 북쪽에서 남쪽을 보니까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는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 삼리화, 이게 이계죠? 이계를 갖다가 불이라고 보는 거예요. 육감수는 이제 이쪽은 서쪽인데 이 수가 화는 해를 뜻하기도 하고 수는 달을 뜻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동서남북이 딱 정해집니다. 보실까요? 가만있어, 그거 뺐구나 내가. 제가 시간수가 늘어날까봐
강의 내용을 정확히 많이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짧아야 되니까 제가 많이 뺐어요. 근데 보시면 일단 이 동서남북이 천문사계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남북이니까 이걸 천문사계라고 불러요. 그 다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네 개는 지리사계예요. 재밌는 게 천문사계는 뒤집어도 모양이 안 바뀌어요. 지리사계는 뒤집으면 모양이 바뀌어요. 그 다음 이게 얼마나 조화롭냐면 여러분 유심히 보신 적 있습니까? 이쪽 조각수와 조각수를 합치면 항상 9가 돼요. 요거는 일단 3조각이잖아요. 요거는 6조각이잖아요. 9조각이죠. 요거는 4조각이고 요건 5조각이니까 요렇게 합쳐도 9, 다 9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괴 이름을 합쳐도 9이 돼요. 이태택, 이를 칠간산과 합치면 27이면 9지요. 사진뢰, 네 번째 진괴는 뢰, 벼락이다. 5번째 손괴는 바람이다. 4, 5 더하면 9지요. 아주 조화롭고 이 8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거 저 옛날 천재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천문사계를 정한 다음에 이제 지리사계가 붙는데 복희 때만 해도 우리 땅이 대륙이었어요. 요게 제가 중국 지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제가 처음 강연할 때 이걸 안 넣었는데 이게 참 똑같은 설명을 해도 더 세련되게 여기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이해하게 만들려면 이걸 넣으니까 더 설명하기가 좋은 게, 자, 이쪽이 남쪽이죠. 일단 방향 맞죠. 남쪽 따뜻하니까 뒤집어 놨으니까. 그럼 이쪽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잖아. 그래서 이태택이 돼요. 이 택은 연못이지만 바다도 뜻해요. 강을 말해요. 그 이쪽이 복희는 이쪽에다가 공간적으로 바다를 배치했고 이쪽은 저 산으로 가잖아요. 칠간 산이 이쪽에 온 겁니다. 그럼 바람은 이쪽에서 부는 거 아니지 않냐? 그게 아니라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를 이루는 원리 중에 하늘 옆에 붙여놔야 되고 이 벼락은요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양효가 음효를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이 바닥입니다. 이쪽은 이쪽이 위이고 이쪽은 이쪽이 위인 거죠. 그래서 사진례를 땅에다 갖다 배치하니까 복희가 박수를 쳤던 거예요. 됐다. 우주에 아니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물불 공격이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 복희는 안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과학사를 가르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충 뭐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코페르니쿠스, 뭐 케플러, 뉴턴, 아인슈타인 이렇게 오잖아요. 동양 걸 안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복희의 오원소는 화학 반응까지 합니다. 상생 상극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더 진화된 겁니다. 근데 왜 안 가르치냐고. 그래서 어쨌든 복희가 이 8개를 완성하니까 그 다음에 태극이 저절로 결정돼요. 전 지금까지 태극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제 복희 안에 이 태극을 그려놓는데, 잘 보세요. 여기 피자처럼 8조각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은 이 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양효가 전부 모여 있으니까 여기가 하얀색이에요. 양의 기운이 많고, 여기는 이 고는 뭡니까? 전부 음효니까 전부 시커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양효가 2개, 밑은 음효가 2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효가 2개니까 하얀 부분이 3분의 2를 차지해야 돼요. 더 넓어야 돼, 검은 부분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검은 부분이 요만큼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죠. 요거는 음효가 2개니, 갈라진 게 2개니까 검은 부분이 흰 부분보다 넓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게 3분의 1이고 요게 3분의 2인 거죠. 그 다음 요거는 그럼 반반이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조상님들 참 똑똑합니다. 자, 봐라. 요건 양효가 2개지만 음효가 가운데 있지 않냐? 가운데 있으니까 5대5로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건 면적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매끄럽게 이으면 태극이 나와요. 아니면 요거를 뒤집어서 좌우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태극이 곡률이 굉장히 심해야 맞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지금 태극기는 그리기 좋게 그냥 반원으로 이렇게 2개 연결해 놓은 건데 원래 태극을 양음의 기운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태극이 어디서 나왔느냐? 복희 8개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으신 적 없죠? 오늘 제가 그냥 아주 속 시원하게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라는 건 알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예. 제일 좋은 게 1달러 더하기 1달러는 2달러죠. 애들이 돈 내기만 하면 눈이 뻘개가지고 그냥 뭐 100달러, 200달러 해도 금방 알죠. 요만한 애들도. 예. 그래서 태극의 원리는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태극기는 그럼 뭐냐? 고종 황제께서 이거를 국기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국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근대 사회가 되니까 박영효가 국제 회의장에 가는데 국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 지금 고종 황제가 마지막 황제라 욕 많이 먹는 거 저도 압니다만 그때 고종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기고 미국하고는 미국, 일본 가스라가 미국 태프트를 만나서 야, 미국은 필리핀 정벌하고 우리는 조선 정벌하고 간섭하기 없기. 그게 유명한 가스라 태프트 조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언제 먹히느냐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십니까? 광개토 태왕비에다가 광개토 태왕이 일본 본토에 들어와서 점령한 부분을 일본군 소위가 가서 그 석회를 칠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1880몇 년이에요. 이미 우리나라 그때부터 침략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대동아 공영권에 맞는 역사를 계속 만들고 있던 때예요. 그거 보면 참 치밀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자꾸 명성황후하고 고종하고 참 대원군하고 우리가 그냥 온갖 욕을 다 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고종 황제는. 그냥 때만 기다렸던 거고 이완용 같은 사람들은 모든 정보가 다 수집된 위치에 있으니까 에이 끝났네. 이제 먹히면 끝이네. 아니, 나라도 차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던 겁니다. 많이 욕을 하지만 자기는 이완용이 안 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저 이완용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중에 고종을 독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틀린 줄 알면서도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독도가 누구네 땅입니까? 그러면 아직 입장을 정리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은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고종이 이걸 국기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박영효가 이제 일본 배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오래 걸렸어요. 보름인가 걸렸대요. 근데 영국 선장이 좀 심심하니까 맨날 얘기했겠죠. 이게 뭔데? 그러니까 우리 국기. 그러니까 에이 이거 뭐 중국가도 있고 일본가도 있고 뭐 점쟁이 집에도 걸려 있고 뭐 하니까 어떡할까? 그러니까 4개 빼. 8개는 많으니까 4개 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문사계가 있고 이 대각선에 지리사계가 있는데 지리가 아무래도 급이 낮으니까 지리사계가 빠진 거죠. 그게 원래 우리 태극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귀 8개 중에 4개가 빠졌는데 이게 꼭 털 뜯긴 닭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는 디자이너가 이제 어차피 세계 모든 나라 국기가 3대 2에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작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린 거지. 이게 원래 우리 태극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물론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4개 다음에 8개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8개에서 4개를 뺀 게 우리 태극기예요. 그러니까 8개의 이치를 깨달아야 우리 국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남북 통일하게 되면 이 대각선의 4개는 복귀시켜야 돼요. 그리고 북한 몫이다 이거는. 그래서 자 이게 복귀 8개로 조화롭게 태극기가 가야 이게 바로 천문지리 무불통다라는 그 문화민족 천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극기도 훌륭해요. 전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예요. 어쨌든. 근데 제가 생각이 아찔한 게 만일 모택동이 혁명하고 나서 그때 모택동이랑 그때 중국 수준은 혁명을 끝나고 나서 피나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중국 국기를 만드니까 국기도 저는 명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중국을 욕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빨간색 그 피 바탕에 노란색 왕벨이 공산당이고 그 조그만 거 4개가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AB입니다. 그 국기보다야 우리 국기가 낫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뭐예요? 태양이야, 태양. 일본 나라 이름도 일본이 뭡니까? 해가 최고다. 해짱 애들 말로. 모든 게 태양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국기는 뭡니까? 우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극날개 그러면 우리 국적기고
태극 전사 그럼 우리나라 선수잖아요. 고종 황제 덕분에 그나마 태극이나마 건진 거예요. 그때 만일 모택동 옆에 저 정도 되는 신하만 있었어도 국기가 이게 뭡니까? 저 복기 팔게 갖고 다시 우리 저 세계 동양문화 정수를 국기합시다 해서 만일 중국이 이 국기를 택했다고 쳐봐요. 우리 국기는 짝퉁이 되는 겁니다. 바꿔야죠.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 지도층이 얼마나 우주를 알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최대한 현 태극기에 가깝게 그려놔서 이질감을 안 느끼게 그려놨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대충 예상되는 게 뭐냐면 야 지금 4개도 순서도 헷갈리고 그리기 죽겠는데 8개를 어떻게 그려 초등학생이. 그게 대충 예상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국기 중에 그리 작도가 불가능한 국기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기억납니까? 그거 못 그려요. 근데 이거는 이치를 알면 더 쉬워요. 오히려 지금 태극기는 건고는 확실하지만 그리고 건곤감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건곤감리가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 따지면 건, 이, 일, 삼, 그 다음에 감곤해야 옳습니다. 왜 건곤 감리냐고 또 이쪽에서 오냐고 이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같은 한마디라도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 국기 그리는 법 간단합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 잘 관찰해 보시면 요 4개는 양효가 가운데 안에 있고요. 요 4개는 음효가 안에 있어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태극의 기운이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례에다가 오손풍에서 이리 올라가는 겁니다. 오손풍, 육가함수, 칠간삼, 팔곤지.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 8개 이름은 알아야 돼요. 배우면 되죠. 배우면 되지.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잘 외워지잖아요. 저는 지금도 참전 16개국 이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 어렸을 때도 야, 이 나라는 인간적으로 내가 외워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또 외우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지금 외우라면 못 외워요. 예, 지금 외우라면. 좀 전에 인사한 분도 성함이 뭐였더라 그러고 있는데 뭐. 예. 근데 자 보세요. 일단 이렇게 그려요. 됐죠? 그다음에 위는 무조건 양효. 따뜻하니까 위로 올라 남쪽이니까 밑에는 음효 그리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 2개는 요건 또 기가 막히게 반대편 건 다 반대예요. 얘가 2개가 양효니까 2개가 음효고 얘도 2개가 양효니까 2개가 음효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길면 얘가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여러 장으로 보여드려서 어려워 보이지 제가 칠판에다 그냥 쓱쓱쓱 그리면 그럼 한 번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양효를 또 3개 그리자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얘도 3개가 되고 얘도 양효가 3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효를 보태되 얘는 음효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효를 3개 그리되 얘는 이미 2개가 있으니까 그래야 얘가 권위가 쓰죠. 얘가 제일 기른 게 남쪽에 있고 얘가 있으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음효를 그리고 얘는 또 얘가 음효가 되면 얘랑 똑같아지니까 얘는 할 수 없이 이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맞춰서 그리면 8개 끝난 거예요. 일건천 이태택 안 외워도 돼요. 오히려 안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남쪽을 그리워하는 남쪽을 따뜻한 나라를 지향하는 그 북방민족의 그 우주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양도 똑같아요. 유럽이 북반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대는 아는가 뭐 남쪽 나라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디오피아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디오피아는 남쪽의 가장 따뜻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 오늘날 미국 이런 데서 쓰는 서양의 별자리 보시면 이디오피아의 그 왕족이 다 별자리로 다 올라가 있어요. 가을철 별자리 중에 보면 시피어스 우리가 외래어로 케페우스라고 적죠. 세페우스가 왕이고 카시오페이아입니다. 예. 그 여왕이고 딸이 안드로메다고 사위가 페르세우스 아닙니까? 그 이디오피아가 이거 남쪽 나라 따뜻한 그 천국이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환단고기에서 이쪽 문화가 아메리칸 인디언까지는 다들 믿는 것 같아요. 인디언은 이 베링 해협으로 넘어가서 아시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잉카까지는 아니지, 멕시코까지는 아니지. 가끔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아닌 것 같아. 근데 2017년에 설날 특집을 하는데 이제 멕시코가 우리랑 문화가 같다라는 걸 방송하는데
봐라, 멕시코에도 태극 무늬가 있다. 아, 이거야 태극이 이쁘니까. 아, 펩시콜라 그것도 태극 아닙니까? 아, 이쁘니까 걔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애들이 이렇게 우리랑 똑같이 말뚝박 하고 논다. 아, 이것도 우연히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날 방송하면서 정작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아즈텍 달력인가 그랬는데 이 녹색 부분 보세요. 녹색 부분. 복귀 8개예요. 잘 보세요. 순서까지 똑같아.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송풍, 육감수, 칠간사, 팔권제. 게임 오버입니다. 이게 8개 그려서 우연히 복귀 8개 순서까지 같을 것 같아요. 이게 잉카에서 아즈텍에서 따로 그린 건데 이건 전해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 방송에서. 이분이 여기 목걸이 걸고 있던 요 태극기랑 비슷하다고만 얘기하시지, 아, 요걸 꼭 집어서 복귀 8개라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아, 나 속상하대, 이거.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 과학자라니까요. 전 뭐, 아닐 것 같으면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 동영상 촬영되고 올라가잖아요. 책임져야 돼요. 사실은 동영상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 아, 요즘은 뭐 딱 잘라서 악마의 집에서 올려버리면 그냥 바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동양의 우주론이라는 게, 아, 이게 다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각 개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새 시간도 많으시고 특히 정년 퇴임하신 분들 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아유, 공부하세요. 예, 이게 어렸을 때 청소년 때 하던 공부하고 달라요. 이거는 진정으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란 정체성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행복합니다. 죽기 하루 전날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 교재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이거 강론에는 못 들어갑니다만, 환인 환곡 시대는 천부경이라는 그 우주론이 있었어요. 글자로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 여기 한중일 교포 대표들이 모여서 먼저 중국 사람이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중국은 옛날에 반고라는 그 거인이, 그러니까 제니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창세기가 없는 민족은 문화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항상 크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반고가 하늘을 받들고 있다가 팔이 아파서 죽었는데, 죽어서 왼쪽 눈이 해가 되고 오른쪽 눈이 달이 되고 몸이 산맥이 되고 피가 강이 되는 게 우리 창세기다, 우주론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일본 대표가 우리도 비슷해. 우리도 이자나기란 신이 있었는데 이자나기가 지팽이를 갖고 태평양을 한번 확 휘저으니까 일본 열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자나기가 죽을 때 왼쪽 눈에서 태양의 여신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유명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예요. 그 천조 대신이야. 천조 대신은 여신이에요. 근데 일본이 태양의 나라니까 태양의 여신이 최고야. 그래서 일본에서 수상이 취임하게 되면 야스쿠니 신사는 눈치 보이니까 더 가까운 이세 신사를 가 신고를 해요. 이세 신사가 뭐예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사예요. 거기 가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누가 취임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갈 데가 국립묘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단군이나 누구한테 신고할 그게 없고 국립묘지만 있는 나라야. 역사가 만년인 나라가. 얼마나 국립묘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차 대전 후 신생국가도 국립묘지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답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대표한테 너희 나라는 창세기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없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천손의 나라가 왜 우주론이 없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애들 장난하냐? 눈에서 무슨 해가 나와. 우린 글씨로 있어. 뭐야, 둘이 컨닝했네. 똑같이 왼쪽 눈이 다 해가 되고 말이야. 뭔가 우연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전래됐을 거야. 더 놀라운 거는 반고가 신화 속의 인물이었는데 우리 환단곡에 보면은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중국 화하족이 굉장히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요. 반고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한국에서 우리 환웅이 첫 번째 거발환이라는 환웅이 삼천의 제세행랑을 이끌고 이쪽 동쪽으로 올 때
아니 나도 갈래요. 그게 반고입니다. 그래 너도 가. 그래서 반고는 무리를 이끌고 사무이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이산에서 그 나라가 화족의 나라의 그 뿌리가 돼요. 아니 환단국이 서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반고는 그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천부경이라는 우주가 있고 더 있어요. 참전개경, 삼일신고 다 우주론이라면 우주론이에요. 다. 그 다음에 저는 잘 인용을 안 하는데 부도지가 있습니다. 마고 할머니 얘기가 또 있고. 근데 일단 천부경만 놓고 보더라도 그 다음에 요때 환웅 배달의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 하도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복희가 또 바로 복희 8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단군 조선이 시작됐을 때 요때 단군 왕검이 그 두루태자하고 힌트를 줘서 하나라 우왕이 낙서라는 걸 만듭니다. 요건 그냥 이름만 일단 알아두세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대한사랑 전진대에서 단 10분 만에 발표한 게 이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을 많이 갖고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낙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역사가 이게 우리 민족 역사예요. 당장 여기 134페이지인가 보세요. 여기 대한사랑. 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이 책자, 이거 기념비적인 책자입니다. 이게 창간호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관하세요. 거기 보시면은 동이족 출신의 중국 제왕이라고 사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문항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도 네 나라 역사 성인을 대봐 그러면 당요, 우순, 상탕, 주문, 주무, 주공, 공자를 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은 그거 보세요. 다 동이족이라니까. 그럼 제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중국의 영웅 중에 당요, 우순이 나오느냐? 당요가 당나라 요왕이에요. 그게 옛날 나중 당나라가 아니라 그때도 당나라였습니다. 당요, 우순이야. 그러니까 우나라의 순왕이야. 당나라 요왕과 우나라 순왕을 요순이라고, 요순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망오제 마지막 그러니까 오제가 소호, 전욱, 제곡, 요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제의 마지막 전설의 왕이 요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요, 우순 다음에 하우, 하나라 우왕이 이제 하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상탕. 그 하나라 왕 마지막 걸왕이라는 놈이 주지웅님의 주인공이에요. 주지웅님이 뭡니까?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놈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 틀림없이 과장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역사를 통해서 저놈은 죽일 놈이다 하고 몰아가거든요. 그럼 이제 막 뭐 더 보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좀 하여튼 뭐 좀 술 좀 먹고 살았다는 얘기지 뭐. 아마 근데 어쨌든 그게 걸왕을 멸하는 게 상나라 탕왕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지만 다 배달족이라니까. 상탕, 그 다음에 상나라 막판에 또 주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군주를 걸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마지막 걸왕, 상나라 마지막 주왕이 악명 높은 애들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왕 그 주왕도 역시 또 주지웅님을 해요. 그걸 근데 얼마나 나쁜 놈이냐? 주왕이 더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그 옆에 제후국가 이제 주나라 문왕을 불러서 문왕의 큰 아들을 죽여서, 아유 이건 좀 너무 끔찍해갖고 녹화하기도 그러네. 국을 끓여서 줘요. 근데 문왕이 모른 척하고 마신다고. 네. 이를 갈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이 그 다음에 저놈을 어떻게 망하나, 사람이 없어. 나는 제갈량은 또 뒷얘기지만 책사가 없나. 그때 모시는 게 누구예요? 강태공입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 낚시꾼이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 행복하지만 이 재미있는 그 역사를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바로 주나라 문왕 책사가 강태공이에요. 근데 강태공은 일단 성이 강씨잖아요. 강씨성은 우리 배달족의 최초의 성씨입니다.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몰락한 배달족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강태공의 낚시는 유명한 낚싯바늘이 뭡니까? 일자입니다. 일자.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기질 않고 직선이에요. 물고기가 안 잡히죠, 당연히.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강태공은. 주군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왕이 그런데 또 감옥살이를 해요.
어지간히 못 살게 굴어 이놈이. 그래서 강태공이 이제 가서 어디 얘기 뭘로 문왕이 죽어요. 그 옥고 때문에. 옥에서 그 때문에. 그래서 아들 무왕이 이를 갈고 있다가 이제 그 상나라 주왕을 죽이는데 그 동생이 주공이에요. 근데 주공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주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나라역이라 하는 이유가 문왕하고 주공이 만들어서 그러고 마지막에 이 주역을 정리하는 사람이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가 유명한 거예요. 공자가 논어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역이 동양의 우주론의 전부인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역은 64개가 결정돼요. 왜냐하면 8개를 갖다가 2개를 얹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8 곱하기 8은 64개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태극기의 원리고 천손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참 속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우주는 천부경과 하도와 낙서, 바둑판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하고요. 자, 일단 태극기 얘기부터 좀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낙서하고 문왕팔계입니다. 문왕팔계가 뭐냐면은 자, 요 그림 안에 다 있어요. 요게 문왕팔계예요. 그러니까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었을 때 요때 문왕 시절에 문왕팔계를 만드는데 일단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위아래가 이 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옆구리에 있던 얘들이 와서 위아래 틀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문왕팔계는 이게 어지러운 게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 낙서라는 것이 이게 상생이고 상극인데 이 세상은 상극이잖아요. 별로 돕고 살지도 않아. 아주 악한 사람들만 많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팔계로 만든 게 문왕팔계입니다. 문왕팔계. 그래서 이 문왕팔계와 낙서를 가진 깃발을 갖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머슴들은 몰랐지만 조선시대 말기만 해도 명리학을 해서 사주를 보고 이 당시 우주를 알고 있었어요. 지배층이. 그 다음에 요건 어기예요. 임금님 깃발인데 저것도 문왕팔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데니의 태극기라고 해서 유명한 국기입니다. 고종 황제가 데니라는 미국 그 외교관한테 하사하신 건데 태극기 휜 걸 잘 보세요. 이게 오리지널 태극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원래 태극기 휜 거라고. 이때는 태극기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렇게 다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 자체가 우주론 국기고 우리 조상들에게 현명했다는 거예요. 조상들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역사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지금 뭡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강태공을 논하려면 일단 낚시꾼이라는 것만 알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공부를 하셔야지. 이건 즐거운 공부예요. 예. 그 다음에 문왕무왕의 책사다. 상나라를 정벌 했다. 역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쳐서 먹고 살았어요. 그 낚시하기 전에는. 그런데 옛날에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요때 환역이 있었고, 배달 때 여기 환역이 있었고, 요때 연산역이라는 게 하나라에 있었고, 상나라에 귀장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전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들어서 앞에 걸 종합을 한 거죠. 그래서 강여상은 환역, 연산역, 귀장역의 대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점쟁이였으니까. 그런데 문왕이 그걸 하니까 그 문왕한테 전쟁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제 우주를 도와줬는데 문왕이 뭘 하냐면은 괴사라는 걸 해요. 이게 있잖아요. 주역책 같은 거 보면 옛날 어르신들 한자로 써놔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괴가 64개니까 요 괴는 요렇다. 해석해 놓는 한 줄짜리 문장이 괴사예요. 근데 괴는 64개니까 64개밖에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게 수레둔이라는 괴인데 이거 잘려서 위에 게 육감수 밑에 게 사진례니까 이름이 수례인 거예요. 육감수 사진례. 그 다음에 이 이름은 둔이에요. 수레둔 괴는 64개 중에 하나입니다. 요 놈입니다. 64개를 잘 보시면 요 놈은 6개가 다 양이오고요. 6개가 다 음이오고 나머지는 적당히 섞인 거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보면은
이게 뭔가 안 맞아갖고 위가 잘렸네. 여기 한 줄 있는 게 괴사입니다. 괴사. 요 술에 든 꾀는 요렇다. 그런데 이 괴 6개가 각 주공이 또 뭘 했느냐. 자, 요거 안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주공이 뭘 했냐면 그 괴마다 6개의 효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하면 384가 나오죠. 그 조그만 거 하나에 그 6효를 갖다가 다 하나씩 또 설명을 다 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게 초구가 뭐냐면은 이게 구는요. 구는 이 홀수는 하늘 숫자예요. 우리 동양 우주론에서 홀수는 천수고 짝수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절이 뭐예요? 음력 1땡, 3땡, 5땡, 7땡, 9땡이 명절이에요. 천수가 2개가 땡으로 만나는 거. 내가 저 표현을 천박하게 해서 죄송한데 그게 더 이해는 잘 된다고. 음력 1월 1일이 설날, 3월 3일이 삼진날, 5월 5일이 단오, 7월 7일이 칠석, 9월 9일이 중양제래. 자기 나라 명절도 몰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땡, 4땡, 6땡, 8땡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력 2월 2일, 4월 4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있잖아요. 주역을 딱 펴보시면은 이 효사라는 게 6개가 있는데 걔가 6개니까 첫 번째는 양효니까 초구. 첫 번째는 구가 양효고 6은 음효예요. 아유 그냥 나는 자꾸 뒷얘기들이 많아서 넘어가니까 속상하네. 천부경도 가운데 6자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6은 두 번째는 음효니까 6이. 근데 나는 이걸 왜 순서를 바꿨나 몰라. 그럼 처음에는 2, 3, 4 계속 나가야지. 요런 게는 마음에 안 들어. 난 과학자라. 9초 해야죠. 여기 순서가 바뀌냐고. 두 번째 거는 음효다 이거죠. 6이라 이거죠. 6, 3. 세 번째 것도 음효란 얘기죠. 6, 4. 네 번째 것도 음효란 얘기죠. 다섯 번째는 붙었으니까 9, 5가 되는 거예요. 맨 위에 상계는 6이니까 보나마나 뭐예요? 음효란 말이야.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다. 얘는 이렇다. 이 6개, 그걸 우리말로 이제 보면 뭐 길을 떠나니 슬프도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제 해석되면. 아, 이거 누가 외우고 다닙니까? 책 하나 사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육가락 하나 사셔갖고 6번 던져. 그 양이 나왔다, 음이 나왔다 하면 이 중에 하나 찾아요. 내가 나온 순서대로. 거기 펴보시면 돼. 나중에 돈 좀 아르바이트 좀 하셔야 되면 자리 깔고 하세요. 아, 몰라. 사람들 모르니까. 그러면 서양 사람들, 온 국민이 다 주역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국기가 우주론인데, 천선이 뭡니까? 온 국민이 다 주역 점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역은 중국 거라는 거야. 주나라 역이니까. 근데 아까 보셨잖아. 문왕, 무왕, 거기까지가 다 배달족이고, 나중에 공자가 그 12기라는 걸 써갖고요. 공자가 역경을 써요. 역경이 뭡니까? 그게 주역이에요. 제가 전진대회 때 요 말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서두르느라고. 역경이 주역입니다. 역경이 뭔데? 사서삼경에,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는 선비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사서삼경을 다 봐야 돼요. 사서삼경의 마지막이 시경, 서경, 역경인데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 대가들이 누구냐면 한국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오는 이왕 이런 분들이 주역의 대가예요. 근데 우주론 자체가 중국 거니까 거기에 눌리는 거야. 그래서 공자도 왜 공자가 유명하냐? 주역 때문에 그래요. 학위시습지 불용료로 논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공자도 상나라 사람이거든요. 그 일부에서는 배달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환단국이나 역사책에 밝혀진 부분까지만 얘기하겠는데, 그 다음에 진시황도 아버지 여부리가 배달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화족의 첫 황제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출신 성분이 배달족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좀 100%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소개만 하겠어요. 그 주역을 중국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화 사상이 생겨가지고 조선시대 우리가 뭐라고 하고 살았느냐? 우리는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국가 비전이 소중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죠. 난 오늘도 솔직히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화하는 거 보면 아직도 제후국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난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는 땅이 넓어서 마치 옛날부터 땅이 넓은 것처럼 살아오고
작은 나라가 감히 뭐 어쩌고 말하는 걸 보면 뭐 다른 여러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바보죠 뭐. 예. 예. 근데 주역은 또 완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민족 종교에는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민족 종교에서는 항상 후천 개벽이 거론되는데 이게 주역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요거를 선천팔계, 복귀팔계를 문왕팔계를 후천팔계라고 가르쳐요. 근데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종교에서는 개벽이 시작되는 걸 후천이라고 하는데 후천을 여기서 써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인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역하는 사람들이 정역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후천에 우리 전역은 김일부라는 그 조선시 말기에 그 학자가 만든 그 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역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주론이 완성이 되질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진대에서 그 10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역은 우리나라 거고 모든 주역책은 다시 써야 한다. 그러니까 주역책 넘기다 보면 헌원이 치우를 잡아주겠다 이런 귀절이 있어요. 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아 사상을 가지고 쓴 주역을 그거 가지고 또 오늘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우주론을 계보를 다시 그리면 정역 8계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복귀 8계는 이게 공간적 배치잖아요. 남쪽이 따뜻하고 뭐 바다가 이쪽에 있고. 근데 문왕 8계는 이게 시간적으로 회전을 해요. 추나 추동 따라서 이거는 공간 배치, 시간 배치.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하늘과 땅이 다시 축을 바로잡으면서 이게 섞입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아인슈타인이 3차원 공간에다가 1차원 시간을 합쳐서 4차원 시공간 만든 것처럼 이 정역 8계는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더 공부를 해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양 우주론의 계보라는 게 이런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화살표 위치가 진시황 위치예요. 요 이후부터 우리 영토가 여기서부터 중국을 이제 좀 크게 그려야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데 내가 그리기 싫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였어요. 이 우주론, 그러니까 동양 우주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배달적 우주론이 동양 우주론이에요. 중국하고 일본이 기여한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상당히 근거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또 그냥 우리나라를 미화하는 국수주의고,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반격을 하든가, 저는 사서 가지고 어쨌든 환단곡이랑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천문학자로 태어나서 그 기술한 천문을 보니까 맞더라. 환단고기가 아닌데 그거보다 700년 전 것도 맞더라. 그러면 배달이라는 나라도 있었던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론도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역은 우리 겁니다. 다시 기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역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정역은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아직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근데 어쨌든 국민이 8계태까지 알아야 되고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토도 작고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남는 길은 전 국민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제가 옛날에 개천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던 겁니다. 얼마나 내 속이 타면은 혁명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국사책에 국정교과서고 뭐고 다 똑같아요. 배달이라는 역사가 들어가려면 혁명에 가까운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제가 죽기 전까지 될지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공부한 우주론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정리해 드렸어요. 오늘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직 좀 남아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대한사랑 같은 모임에 계속 여기 저 대한사랑 회원들이요. 솔직히 저보다 역사 더 잘 알아요. 저는 이제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갖고 오니까 제가 강연을 하는 것 뿐이지, 여기 김석 선생이나 하면 더 잘한다, 저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렇게 일요일 날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듯이,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업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거를 음미하면서 사시고, 그 다음에 태권도 갓파더 같은 분이 오셨는데, 태권도도 틀림없이 알아보면 우주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무술에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가끔 우리나라 무술 같은 거 장면 나오는 거 보면 폼을 이렇게 잡는 거는 이건 틀림없이 하늘 기운 받는 거예요.
뭔가 반드시 천부경이든 뭐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이 천문이 어디까지 그 해, 달, 별이 어디까지 박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해가 갔다, 두 해가 갔다, 그 해가 하늘의 해예요.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걸 한 해라 그래요. 한 달이 갔다, 두 달이 갔다 하는 게 보름달에서 보름달까지 저 달이 그 달이에요. 근데 영어 잘 보세요. 영어는 moon하고 month는 어간이 같아요. 근데 sun하고 year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벌써 언어적으로도 우리말이 해, 달이 sun, moon보다 한 수 위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굉장히 어를 중에 한국말에는 어에 파생된 말이 많아요. 어리 베리탄에 안 익은 애를 어린이라고 하고, 어리 익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고, 어리 썩은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고, 이건 아주 험한 얘기인데 어리 간당한 걸 얼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사실은. 어리 드나드는 굴이 얼굴이에요. 굴이 몇 개인데? 7개. 왜 7개인데? 북두칠성. 뭐 끝이 없어요, 우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세는 그럴 거예요. 아,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식하게 돼지 머리 놓고 그 기도를 하고 그럽니까? 다른 민족은 뭐 성경 보세요. 유태인은 툭하면 양 잡아 올리잖아. 왜? 거기는 양이 제일 흔해 빠졌으니까. 우리는 왜 돼지 그 머리를 올릴까요? 돼지 얼굴에 구멍이 몇 개가 있어요? 7개 있어요. 칠성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제사에 돼지 머리 올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 머리는 고사라고 해서 하늘에 죄를 지내는 한국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게. 프로야구 저 개막할 때도 가끔 돼지 머리 놓고 하면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그 전통은 좀 무식해 보여도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늘 해온 거야. 그걸 비과학적이다 뭐다.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뭐 잡아 올리고 뭐 잡아 올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민족만 자꾸 무식하다 이렇게 몰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다 잘해요. 예, 그리고 다 우주가 배 있어요. 내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얼마나 칠성신앙에 빠진 민족이냐. 세상에 깡패도 칠성파가 있더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천지, 해, 달, 별이 우리 무술이나 어디 이런 데 안 배 있을 것 같아요? 다 배 있습니다. 지명도 그래, 지명도. 제주도 놀러 가보십시오. 제주시 칠성거리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하늘의 민족입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하고 무관해요. 종교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8개 태극까지 국민이 알아야 하고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달 얼마 전에 그 김일부란 그 정역을 만든 분이 살던 그 향적산에 가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양반이 정역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양반이 맨날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신기해요. 이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위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역사 현장에 이게 제가 가본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한 1, 20년 더 머리가 돌아갈 텐데 정역이나 뭐 이런 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대화하거나 글로벌화하거나 그런 일도 많이 남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을 그 자존심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게 아까 보셨지만 연호를 정해도 단기로 하는 것보다는 개천이 낫고 국기를 바꿔도 괜히 또 뭐 한반도기나 뭐 이런 거 했다가 한반도기는 전 반대하는 게 우리 영토를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혹시 만주 접수할 때 되면 그 너희 나라 영토 아니라며 그럼 뭐라고 하려고 그래? 그 국기 같은 것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기는 괜히 바꾸자고 하다가 잘못될까 오히려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근데 정말 국민 수준이 거기 받쳐주느냐 아이고 8개를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결국 공부하는 그 자격을 가진 영어로 디저브 한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그래도 제가 강의 전에는 시차 때문에 어제 와가지고 이거 오늘 강의는 어떡하나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이 기가 힘이 들어가니까 그냥 쌩쌩해지네요. 이제 강의 끝나면 뻗을 겁니다. 예. 근데 전 너무 순간순간이 지금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태극기는 3태극에 정역 8개가 들어가야 가장 진화한 태극기가 되는데 현 태극기에서 이리 가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죠? 정역이 맨 마지막에 나온 팔계이기 때문에 정역 팔계 3태극이 들어가는 게 가장 진화한 태극기인데 아마 이리 가자고 해놓으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다음 국민들이 정역을 더 알아야 또 이해하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이순신 장군 영화인데도 어떻게 김한민 감독님은 그렇게 1,800만 명이 돈을 내고 보게 만들었느냐? 다 이거예요. 예, 저랑 친합니다. 이 치우 아닙니까? 일본 그 배를 부신 쇠판이.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기도를 한다. 전쟁 나기 전에. 뭘 기도하느냐?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치우가 나오고 여기 환단곡이 환자가 나옵니다. 실제로 영화 볼 때 이거 찾아내기 힘들죠. 이 감독, 김건모 감독이 장난하신 거지. 흔히 유명한 감독들은 영화에 장난 좀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양반이 역사를 아니까 우리 대한사랑 전진대회도 와서 축사를 하죠. 유일한 연예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안에 나라 바로 잡혀요. 20, 30년 안에 바로 잡히는데 그걸 좀 앞당기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이런 영성 문화를 얘기할 수 있는 민족은 저는 서쪽에는 유대인, 동쪽에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명량에서 이 북두칠성 깃발 이게 초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고 13척 남아있을 때 나머지 12척을 부르는 깃발이죠. 얼마나 북두칠성 넣어줘서 고맙던지. 근데 실제로 군기 중에는 많아요. 그 칠성부대도 있잖아요. 7사단이죠. 예. 그래서 그 북두칠성도 옛날 어머니들 종교에 무관하게 교회나 절을 다녀도 일단 어머니들은 다 따로 또 장독에다가 물 담아놓고 또 빌었었어요. 그게 북두칠성한테 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종교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계속 여호와라고 불렀으면 지금처럼 포교가 안 됐을 거예요. 마침 하느님이라고 그쪽 용어를 통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님 귀에 익으니까 비교적 순교를 덜 하고 쉽게 자리를 잡은 거죠. 우리 민족은 지독히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원래 하늘을 따르던 민족이라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종교가 전부 있는 전시장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난 전 종교 없으니까 편하게 할게요. 국교가 당분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금분할돼 있어갖고 A라는 종교가 국교가 되려고 하면 B라는 종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장을 치를 때 종교 행사를 4개를 합니다. 정말입니다. 뭐 국장을 치를 때 신교, 구교, 불교, 원불교가 4개를 해요. 그럼 뭐 확실하겠죠. 뭐 그 양다리 걸쳐놓으면 좋은 데 가시겠죠. 4군데나 하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종교적이고 원래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뭐예요? 너희 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늘이 도왔어. 그거는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코리안이라고 밝히는 순간 받는 대접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 바꿔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기 관장님 같은 분들이 태권도장에서 우리가 태권도 같은 것은 단순히 무술을 마셜 아트를 떠나서 뭔가 항상 우리 한국적인 그 영성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런 지식들이 뒷받침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주론만 좀 정리해드리고요. 크게 안 지루하시죠? 이제 30분만 더 하면 됩니다. 제가 또 언제 뵙겠어요? 아마 LA는 당분간 이제 못 올 거예요. 2번이나 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달나라 토끼가 있다. 지난번 얘기가 다 한 얘기다. 토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는 양반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있어요. 달에 보면 까만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현무암지대야. 낮은 부분. 토끼 귀 여기 있잖아요. 귀. 얼굴 여기가 고요의 바다입니다. 여기가 암스트롱이 내린 데가 여기예요. 여기 평평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달 착륙선이 굴릴 리가 없으니까 여기쯤에 착륙시켰죠. 그다음에 토끼가 팔 쭉 뻗어서 이게 절구죠. 방아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아버지랑 손자랑 텐마루에 앉아갖고 야 누구야 봐 왜냐면 추석날 달이 이렇게 뜨거든요. 딱 동산이 이렇게 걸려. 야 누구야 봐라 토끼가 방아 찍고 있지.
이게 천문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새 애들은 불쌍해 죽겠어요. 달에 가면 60kg인 사람이 체중이 10kg이 된다.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 6분이라 숫자를 외우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천문학이 재밌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 미술 시간에 해 그려라 그러면 전부 다 빨간색 동그라미에다가 햇살 6개를 그래. 그래서 옛날 내가 교사 연수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고백을 하는 거야. 박사님, 제가 옛날에 어떤 애가 햇살을 한 30개쯤 그려가지고 해가 털복숭아냐? 라고 줘박았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걔는 해가 밝다고 생각했으니까 햇살을 많이 그린 건데 그걸 왜 혼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햇살은 6개인 줄 알아. 왜냐하면 4개는 좀 적고 8개만 돼도 많다고 생각하기 6개가 이렇게 그리기 쉬워요. 대칭축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학원에서는 머릿속에 귀에 속에 쏙쏙 들어가게 잘 정리해 준다 이거야. 햇살은 6개. 그러니까 얘가 햇살을 그리다가 7개 그리면 하나 얼른 지운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해를 파랗게 그리는 칭찬해 줘야죠. 왜? 우리가 해를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불그락불그락 하니까 쥐가 파랗게 보여서 파랗게 그렸는데 선생님이 걔를 갖다가 혼내보세요. 만에 하나. 넌 해가 왜? 그럼 다른 애들이 쟤 이상하네요. 쟤 해를 파랗게 그리면 아니 해가 왜 빨간색이냐고 일단. 해가 왜 빨간색입니까? 해는 원래 천문학에서 좀 어려운 말로 분광형이 G2I면 노란 별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이런 게 다 주입식이고 이 창의성을 다 상실하는 교육이에요 이게. 초등학교만 그러냐? 아닙니다. 중학교만 그러냐?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그러냐?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나? 대학원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하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토끼도 그다음에 이 토끼와 또 우리 조상들은 이걸 두꺼비로 봤어요. 이게 앞다리가 있고 두꺼비 머리가 있고 두꺼비 엉덩이가 있고 토끼와 두꺼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건 제가 일본 거지만은 해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일본은 음력을 안 써요. 이 화투는 음력을 쓰거든요. 음력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이 1월 아닙니까? 8월이 좋은 거죠. 짝수인데도 좋은 거야. 왜? 추석이니까. 근데 일본은 음력을 안 써요. 메이지 유신 때 동양 걸 다 버렸어요. 한의학까지 다 버렸어. 그냥 서양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8월에 보름달이 왜 있나를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음력 8월에 보름달이면 무조건 추석이거든요. 그것도 쉽게 생각 안 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광이야. 좋은 거야. 1월 달은 연하장을 보내야 되는데 연하장이 별겁니까? 뻘건 해 있고 학 날아다니고 소나무 가지 있으면 되잖아. 다 있잖아 여기. 솔도 있고 학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근하신년이라고 글씨만 쓰면 돼요. 그러면 연하장이야. 그런데 왜 이 흑사리 껍데기 같은 놈아 그런 욕이 있느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 흑사리를 보시면 여기 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종달새 뒤에 빨간색 달이 있어요. 금음달이 흉월이에요, 흉월. 금음달은 새벽달이잖아요. 새벽에 금음달이 뜨면 해가 따라 떠갖고 사라질 팔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 문학에서도 이 어떤 슬픈 비극의 주인공을 보름달에 비유하면 안 돼요. 우리 보름달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금음달 같은 이렇게 해야 좀 슬프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보름달을 보는 눈이 달라요. 여기는 13일 금요일에 보름달까지 겹치면 안 나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서양의 모든 잡귀는 다 보름날 나타나요. 이게 오히려 더 쉽네. 또 저는 이게 어렵다고 뒤로 빼놨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늑대로 바뀌고 다 이게 보름날 모든 서양의 귀신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아는 처녀 귀신이나 도깨비나 보름날이 되면 안 나와요. 항상 우리 전설의 고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달이 없는 깜깜한 밤에 나그네가 가다 보면 멀리 불이 보여. 가보면 이제 지네도 나오고 칼도 갈고 이제 그렇게 시작된다고요. 달에 대한 정서가 완전히 달라요. 헬로윈도 보름달이 겹쳐져야 진짜 대박 헬로윈이에요. 여기는 정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3일 금요일에 보름달, 그러니까 헬로윈은 벌써 보름달에 박쥐에 늑대에 그게 세트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보름달이 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귀신, 동양 귀신은 보름날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종교 때문에 그래요. 서양은 낮은 신이 지배하고 밤은 악마가 지배하거든. 항상 악마의 영역을 너무 관대하게 많이 줘요, 내가 봐서는. 우리 동양은 그런 거 없죠. 동양의 모든 도깨비나 이것들은 그냥 다 부록, 어펜딕스라고. 근데 서양 종교는 선과학이 대등해요. 그게 참 신기해. 그 다음 우리 동양 음양 오행 우주론 중에서 정말 신기한 거는
해와 달이 크기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늘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가 도는 해하고 우리 지구를 도는 달이 지구에서 봤을 때 사이즈가 같아.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음양오행 우주가 음양이 균등하게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해가 이만하고 달이 요만하다고 해봐요. 음양오행 우주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참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천문학자니까 애들한테 지구가 달보다 4배 크고 해가 100배 크니까 해는 달보다 400배가 크다. 그 대신 400배가 멀어. 그래서 사이즈가 같다. 애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자, 지구에서 달까지는 빛이 1초면 가. 해까지는 8분이 걸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봐. 한 400배 차이 나지? 그렇잖아요. 8분 걸리니까 480초고, 그러니까 실제로 달까지 1.2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초 걸리면 480배고, 1.2초 걸리면 400배가 나와요. 그 얘기는 괜히 했나 보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교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창조하셨냐. 이렇게 해와 달이, 우리가 다른 어떤 외계의 어떤 행성을 가도 그 모 항성과 위성이 이 겉보기 크기가 우리 영어로 정말 apparent size라고 하는데 그게 같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음미하면서 하면 좋죠. 그래서 딱 이제 우리 고구려 유물 같은 거 보시면 여기 토끼하고 두꺼비가 있잖아요. 아까 여기 두꺼비라고 했죠, 제가. 여기 두꺼비 앞다리, 두꺼비 엉덩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와 두꺼비가 나란히 있는 건 고구려 벽화에서도 잘 안 보이시네. 이게 달이에요. 해는 3조고가 살아요. 달이 셋 달린, 그러니까 까마귀가 타 죽는데 3조고는 영물이에요. 다리가 3개니까. 그래서 여기 3조고가 그려져 있는 건 다 이건 해예요. 볼 거 없이. 이 고구려 유물, 진파리, 유물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여기. 다리가 셋 달린 그 3조고를 갖다 세상에 손으로 그리기도 힘든데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최고 디자이너한테 3조고 그려봐라. 저는 우리나라 정부 문양을 난 3조고로 했으면 좋겠어요. 단군조선에 그 이어가는 그 태극보다 좀 3조고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 왜 독일 정부도 보면 그 독수리가 있고 미국도 독수리 많이 쓰고 독수리보다 한 수 위인 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를 모르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3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주몽이나 연개소문 연속극 보고 그런 게 있었어? 그제 깨달은 거죠. 근데 일본은 옛날부터 일본은 해를 숭앙하니까 그 3조고 신사도 많답니다. 제 눈을 못 봤는데. 그 3조고가 일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가슴에 달고 뛰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3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물을 달고 뛰는 것이죠. 벌써 느낌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 한국을 상징하는 무술이나 모든 면에서 3조고도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뺏겨요, 결국은. 후손들이 멍청해서 안 쓰면 뺏긴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안 한 죄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게 돌아옵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신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서남북의 별자리가 7개씩 있어요. 그래서 동쪽이 청룡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문도는요, 동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누워서 올려다보기 때문에 동서 방향이 바뀝니다. 그건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북현무에 7개 별자리가 있고, 남주작에 7개 별자리가 있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남북,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청룡에 7개가 있고, 서백호에 7개가 있어갖고, 별자리가 28개. 28개가 바로 윷놀이판입니다. 윷놀이판에서 달이 28수를 지나가는 게 그 달이 말이의 말. 근데 한 개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4개까지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태백시 지방자치단체 행사 천제입니다. 지금 천제가 2개 남아 있어요. 공식적으로 민족 종교에는 다 남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도 개천절하고 이거하고 2개가 남아 있어요. 이제 제 강의 들으셨으니까 딱 보면 높은 깃발이 3개가 있네. 제일 높은 게 이거 빨간 해죠. 여기 까만색이 보나마나 뭐겠습니까? 3조고입니다. 요건 달이죠. 보나마나 토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안 보이는 거 이것이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은 28수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애들이 뭔지 모르고 들고 서 있는 게 28개입니다. 28수입니다. 그 다음에 28수도 보면 색깔이 있어요. 여기 보면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색깔별로 7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28수를 들고 해, 달, 별의 기도를 한다는 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제갈량이 남동풍이 분다고 남병산 칠성단에서 사기쳤을 때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야 그럴듯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서울대 천문학과에서 배운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예. 참 잘못됐다는 겁니다. 뭔가.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개천가라 노래를 이 우주론을 갖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환인환웅 단군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환웅 단군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북에는 북두칠성 남에는 남두육성 남두육성 같은 거 사람들이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노래를 만든 게 있고 되풀이되고 청룡주작 비상하고 백호현무 포효하니 천천히 나갈 길 저 멀리 보이네. 이건 아무나 작사할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대충 되니까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동영상을 아는 PD가 만들었어요. 뭔가 아는. 그래서 내용이 동영상 굉장히 화면이 좋아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 우주를 한번 총 정리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환인환웅 단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환웅 단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북에는 북두칠성 남에는 남두육성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네. 환인환웅 단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환웅 단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청룡주작 이상하고 백호현무 포효하니 전손이 나아갈 길 저 멀리 보이네. 전손이 나아갈 길 저 멀리 보이네.
박수 안 쳐요? 저 이함이 단군세기 선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 노래 부른 친구가 동네 후배인데 대학가요제만 나가면 꼭 2등을 해갖고 가수가 못 됐어요. 근데 이 노래 진짜 부르기 힘든 노래입니다. 아마 여자 가수는 아마 이선희 정도밖에 못할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 노래가 유튜브에 있어요. 가끔 심심하면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참 편하게 살죠. 아주 뱃속 편해요. 뭐 욕심 안 버리고 그냥 내 나라만 생각하고 살면 참 행복해. 그 뭐 아주 뱃속 편하게 삽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여명기 국통맥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배달 조선. 그러니까 한국은 저는 다른 유튜브 보세요. 난 우리나라만의 역사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배달 뭡니까 반고가 내려와서 쪽도 만들어 왔으니까 한국은 모든 나라의 고향이고 우리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만의 역사는 저는 아니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국통맥은 북부여까지 배달 조선 북부여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복희라는 사람도 모를 뿐만 아니라 태호 복희라는 책도 없어요. 근데 태호 복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복희가 중국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천기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개천절이 있는 나라에서 개천기라는 소설이 없느냐, 개천가란 노래가 없느냐.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하여튼 이것저것 지금 막 벌려놓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개천가 만들면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시기 아까 얘기했던 그 오송치루도 관측을 하고 그런 소설을 쭉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여기 누가 단군조선 드라마를 써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하여튼 맨날 장혜빈, 연산군 지겨워 죽겠어 하죠. 심지어 세종대왕도 지겹다고 이제는. 거기다가 자꾸 세종대왕도 여기 바뀌니까 헷갈려요. 이 양반이 이런 스타일이었나. 이순신 장군도 지금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명량 후속편도 아마 바뀌지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이쪽 책을 쭉 쓰고 적어도 배달 3부작, 조선 3부작, 북부에는 짧으니까. 근데 이 북부에도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이거. 북부에도 보면은 해무수 아들이 다 주몽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몽은 한참 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하여튼 죽기 전에 구부작은 꼭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70년 전 식민지 역사를 기린 독립기념관은 천안에 크게 있는데 이걸 개천관이라고 하고 이거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해서 오늘은 짧게만 하겠습니다. 왜 우리 개천기념관 없냐 말이에요. 그러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내 책 이름만 갖다 적어놔도 다 차잖아요. 꼭 이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제일 싫어요. 그거 내가 얘기한 거야. 그거 내 주장이야. 그 다음에 자기 말 안 따르면 이쪽 제야사학계도 보면 자기 말 동의 안 하면 또 매국노라고 해서 아주 가관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은 누가 못해. 어떻게 진짜로 하냐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개천기념관 만들자 말은 누가 못합니까? 뭘로 채울 거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린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단군조선의 나라고 태극기는 세계 유일한 우주는 국기지만 약간 불안정한 거고 불완성된 거고 개천절은 우리나라에만 노는 국경이죠. 하늘 열렸다고 노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B급 공휴일처럼 인식이 돼 있고 애국가는 어쨌든 저 애국가는 동해 물이 언제 마릅니까? 백두산이 언제 닳습니까? 그때까지 하늘이 돌봐준 나라라. 근데 지금 이게 일본해와 장백산이 마르고 닳도록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삼신과 칠성의 영성문화가 신교란 종교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상과 종교를 혼돈하지 말자. 우리 민족의 대표 사상은 개천사상이지 그게 종교하고 빡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사상과 종교를 구분을 못하냐고. 그 다음에 4분의 1 된 대한민국 4분의 1 돼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같은 동포라고 해서 친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누구 찍었어? 하나 어긋나. 그 다음 나 절에 다녀. 나 교회 다녀. 2개 정도 어긋나면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더 무서운 동족이 돼요. 이 4분의 1 된 민족의 유일한 정신적 공감대, 영성적 공감대는 제가 오늘 강연한 개천, 천손 이거예요. 이거마저 없으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 아니면 민족 정기라는 건 없어요. 민족 정기라는 게 없으면 나쁜 말로 말하면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글로벌 시대 지금 뭐 그런 거 뭐 필요했냐? 천만에요. 자, 여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자기 뿌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왜 백인 코스프레를 합니까? 왜 백인인 척 합니까? 그런다고 백인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태어나서 여기 와서 오히려 박준환 이사장이 좋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아메리칸 코리안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정신적인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 강의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천순이 아니라 곰새끼예요. 그다음에 단군신화나 식민사학을 수긍을 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수긍을 하고 수긍한다는 게 뭡니까? 반발하지 않으면 수긍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천절날 대통령이 온 적이 없어요. 한 20년 동안 온 적이 없어요. 어떤 분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복희와 치우천자는 중국 사람이고 복희는 중국 점쟁이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우주론도 없다고 환단국엔 다 거짓말이라 생각을 하고 진화가 가지짓자입니다. 가지짓자라고 본류에 들어온 거는 저 한나라부터예요. 한나라 유방이 화족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화족을 중앙 대륙 무대로 올린 한나라 유방이 정말 중국 화족의 영웅입니다. 근데 우리를 왜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우편에 뭐가 나와요? 이자가 오랑캐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는 오랑캐로 붙이려고 할 때 EJ 할 때 이자가 우리 동이족 이자예요. 그거 아직 안 바꿔놓은 거예요. 참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려 중기 이전에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윤관의 구성이 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다고 배웠죠. 천리장성이 저 평양 원산에 있다고 배웠어요. 여기 성 하나도 없어요. 옛날 그 고구려 안시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 중국의 만리장성 길이에 비해서 짧으니까 천리장성이라고 부른 거지.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말이 고려장입니다. 얼마나 효성스러운 우리 민족이 언제 부모님을 갖다 산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 역사가 어디도 없어요. 누가 확인해 봤는데 어디도 없답니다. 그래 일본 애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나서 우리를 비루한 민족으로 너희는 이래서 이 대접을 받아 쌓아서 만든 그 역사에서 있는 거를 지금도 후손들이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 갖고 뉴스 할 때 현대판 고려장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역사 공부하면 술 먹고 욕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뭐 마누라 덕분에 성질이 많이 죽어서 이제 뭐 정말 사람이 나이값이라는 게 뭐예요? 성질 죽는 거잖아요. 화나는 걸 참고 그런 건데 정말 역사는 정말 우리가 분개해야 되고 저는 당장 우리 항상 반일 감정 몰아가고 저는 크게 옳게 보질 않아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그 길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해야지 자꾸 분노를 이렇게 자아내는 거를 자꾸 하고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바로 아셔야 되겠고 근데 우리 대한사랑에서 이번에 아직 2달이 안 됐네요. 그죠? 이 김구 기념관에서 이번에 역사 광복 전진대회인데 제가 일부러 기타까지 들고 나가서 개천가 재창했습니다. 제가 바람잡이 하려고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회원만 온 게 아니에요. 저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재밌는 세상을 보고 죽겠구나. 바뀌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제 동포사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 올 겁니다. 지금 사회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오해할 거 유쾌할 거고 또 여러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자체하셔도 돼요. 그래서 LA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글피에 세크라멘토 갑니다만 일단 LA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선생님들한테 좀 대한사랑도 많이 또 따로 만들어서 또 회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장하시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시켜드릴게 우리가. 아주 우리나라는 옛날 광복군도 통합사령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뭐든지 다 자기가 장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 다 안 할게요. 그래서 제발 이런 패거리 만들지 마시고 그다음 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소개해드릴 분이 여기 왕다운 선생님 국학원 LA 지부장이신데 지금 가만히 와서 앉아 계신데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나중에 혹시 저보다 훨씬 더 고수신데 우리나라 수행 문화 이쪽에 또
저는 우리나라 요가보다 더 훌륭한 옛날부터 해온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쪽에 아주 대가시죠. 그래서 LA 오면 꼭 제가 또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는 다 귀빈이십니다. 여러분들 저 직업이 뭐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50만 중에 제 얘기 들으러 일요일 날 오후에 시간 내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갑니다만 이제 다음번에는 진짜 100명, 200명 돼서 LA 한인사회에서 큰 여러분들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단군을 싫어하시는데 그거 엄청나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환단고기를 보시게 되면 결국 구약 성경은 누가 만들어요? 수메르족이 만듭니다. 수메르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을 끌고 나와서 신약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이응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수메르는 천산 출신이고 우리랑 알타이랑 계보가 같아요. 오늘은 몇 분 안 계신데 미국에 오면 재밌는 게 목사님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들으러 와요. 왜? 그분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정치, 종교 이념 때문에 그 짧은 지식 갖고 자기 일생에 걸린 중요한 문제를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예. 항상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일단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 한국이 될 건가를 생각해야지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저주하는 동포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간호기 때문에 꼭 받아가세요. 이거 상당히 값어치 있는 저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는 그냥 2022년도에 굉장히 좀 빽빽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오성치료가 한번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성이 루라는 별 옆에, 루가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은 에리스 베타별입니다. 양자리 베타별이야. 그 주위에 5개가 모이는 게 일어나서 저는 이게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까지 역사를 바로잡아라 하는 난 하늘의 계시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요. 좀 간격이 넓어요. 그 다음 2035년 9월 2일 날 평양에서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미국 본토에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개기일식이 안 일어났는데 외국을 가야 부분일식밖에 안 일어나는데 2035년 9월 2일 날 평양 원산을 연결하는 선상으로 개기일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남북 통일될 거라고 확신하고 제가 안 죽었으면 이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1일 오전 11시인데 전 이날 비 올까 봐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천문학자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멀게 보고 넓게 보는 그건 있는데 돈은 안 됩니다. 근데 그 자부심이 그냥 초라한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하늘의 민족이어서 곳곳에 천문이 박혀 있고 그걸 찾아내서 이 정도 얘기만 해도 국민들이 좋아하시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는 밤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파워포인트 같거든요. 오늘 뺀 게 너무 많은 거죠. 아이고 이거 아깝네 하면서 계속 빼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래 사셔갖고 2040년에 오성치각은 각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똘똘 뭉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정말 하늘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사랑이 자리 마련해줘서 선생님들 모시고 오늘은 조금 어렵게 했습니다. 약간 주역 내기도 많이 했고 주역 자신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냥 주역 책만 사셔갖고 육가락 6번 던져보시면 이제 그날 운세가 되는데 이제 자리 까시려면 그 외에 이제 명리학도 좀 해서 명리학에서 나온 게 사주죠. 요 주역에서 사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잘 합해서 더 또 성공하시려면 서양 점성술, 에스트롤로지를 보태가지고 나는 동양과 서양 걸 동시에 봐준다. 훨씬 더 정확하다 하면 복채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좀 껴주시면 저는 한국 천문연구 원장 출신입니다. 난 복채 2배 받겠습니다. 하면서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우주를 공부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이 지금 수학을 공부하실 수는 없지만 이 동양 우주론이나 이런 것이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 다 배 있고 보너스로 우리 역사와 한국인의 우수성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유태인만큼 우리도 초우순 피플이다.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제가 세크라멘토 같은 데는 처음 가는 데라 그 얘기를 합니다만 작년엔 제가 여기서 그걸 너무 1시간 가까이 투자를 해서 제가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만에 한번 또 온다면 그때는 미리 예고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때 그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선생님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LA에서 지켜주시고 대한사랑이 지금 아주 초창기 힘이 없는데 이건 종교단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애국단체입니다. 그래서 힘 좀 밀어주시고 특히 좀 재산이 많으신 분은 늘 하는 얘기인다만 그거 가지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잘못 기부하시면 오히려 속상하시고 그런데 애국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초창기에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많이들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라가 확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꼭 다시 와서 올해는 못 올지 몰라도 내년이라도 꼭 다시 와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